교재. 예, 우리 스마트 공시 있죠? 예. 교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교재 88페이지 한번 볼게요. 88. 자, 11 과정은 교재를 꼼꼼히 다 보는 건 아니고, 예, 중간중간 이제 필요한 거 찾아가지고 좀 봐볼게요. 자, 어디 갔니? 자, 88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88페이지 보시면 우리 등기의 효력이라고 써져 있죠? 등기 효력. 자, 등기를 왜 할까요? 등기한 이유가 뭘까? 자,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계약서 썼으면 내 거 돼요? 아니죠. 네, 등기까지 해야? 등기까지 해야? 등기까지 해야? 물권 변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물권 변동이라는 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소유권. 소유권이 할아버지로부터 손자한테 어떻게 증여로 변동됐잖아요. 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 자, 매매계약서 쓰고 돈 다 주면 내 거예요?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돼. 등기. 그러면 등기부에 언제부터 내 거라고 써 있어요? 어디 써 있어? 접수일자. 등기가 맞춰지면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자, 접수한 때부터 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 그 효력의 가장 대표적인 효력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에요. 알 수 있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좀 가볼게요. 자, 효력 발생. 자, 앞으로 좀 가보셔서 연결이요. 82페이지로 됩니다. 82페이지. 자, 82페이지에 등기법 맨 처음 시작이 되거든요. 자, 82페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4번 보이세요? 4번. 자, 4번. 등기관이 등기를 어떻게 해요? 마쳤어. 자, 그러면 접수한 때부터 어떻게? 효력을 발생한다. 그죠? 예, 이게 지금 포인트란 말이죠. 이때 효력은 바로 등기의 효력이죠? 등기 효력. 자, 이 등기 효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효력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에요. 물권 변동. 자, 여기서 자, 효력에 대해서 자, 88페이지로 다시 가볼까요? 88페이지 효력. 자, 88페이지가 보시면 이렇게 해서 테마가 등기의 효력이 나와 있죠? 예. 종국 등기, 좀 센 등기의 효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물권 변동의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심적인, 가장 기본적인 효력이 되는 겁니다. 등기까지 되어야 내 거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 날짜가 어디 나와요? 접수일자. 저 그 얘기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자, 지난주에 자, 순위 확정력을 얘기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예. 같은 구에. 자, 같은 구에 한 등기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다른 구에 한 등기는 접수 번호. 요거 했었죠? 요거 두 개를 샥 바꾸면 틀린 점이 되는 거예요. 같은 구 등기끼리 순서를 볼 때는 순위 번호를 보고, 하나는 갚고 하나 울고 그러면 접수 번호 보고, 누가 더 먼저인지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자, 오늘 이거 했어요. 본등기를 쳤어. 본등기를 쳤으면 순위를 따로 쓸 필요가 없죠. 왜? 가등기 순위로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렇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등기는 추정력이란 게 발생합니다. 추정력. 자, 등기가 되어 있으면 뭐 개꼬겠지라고 일단 추정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추정력이에요. 자, 우리나라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우리나라 등기는 추정력 있다 없다. 있다예요. 추정력이라는 등기 효력이 발생합니다. 됐죠? 자, 다시. 만약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부동산을 안 팔았어요. 근데 제가 사기를 쳐가지고 등기를 했어. 제 이름으로. 그죠? 예. 그럼 소유권 넘어요, 안 넘어요? 아니, 여러분이 안 팔았다고. 여러분이 진정한 소유자예요? 부동산 소유자예요? 제가 사기를 쳤어요. 여러분들 속이고 등기관들 속인 거야. 그죠? 그래서 등기를 제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땡겨왔어요. 그럼 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표정이 나쁜 놈, 왜 그랬어? 헷갈리게. 이런 표정인데, 그죠? 그 과정에 나쁜 놈이 누구고 이런 거 지금 따지면 안 돼. 결론적으로 현재 등기부에 제 이름이 올라와 있다니까? 그럼 제 거예요? 아니에요? 죽여버려? 소유권자가 제 이름이 딱 올라가 있어. 여러분 건데. 여러분으로부터 제가 합법적으로 이전 등기 된 것처럼 등기부에 꾸며져 있는 거지.
그럼 제가 소유권 취득해요? 아니에요? 자, 결론 알려드릴게요. 저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가짜 나쁜 놈. 그럼 여러분 소유자죠? 근데 문제는 판사님이 알아볼라. 몰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판사님은 그죠? 정의의 대변자잖아요. 진짜 정의, 진짜 좋은 놈 나쁜 놈 가려줘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이 판사라고 생각해봐요. 둘이 싸움이 났어. 한 사람은 진짜 소유자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자기가 사가지고 등기를 마쳤다고 그래. 합법적으로 뻥을 치겠지. 그죠? 그럼 판사가 누가 뻥 치는지 알아볼라. 모르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송 걸어. 그럼 판사가 소송 걸어가지고 둘 다 봤는데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증명을 해야 돼. 뭘로 증명해야 돼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돼.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둘 다 원고피고 둘 다 증명을 못 해. 그럼 판사님은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 보겠죠? 그죠? 네. 그럼 등기가 넘어갔잖아. 그럼 넘어가서 받은 사람한테 증명하라 그럴까? 지금 등기가 없는 사람한테 증명하라 그럴까? 등기 없는 사람한테 증명하라 그러지. 등기가 돼 있는 사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유리한 곳에서 시작한다고. 됐어요? 네. 사실 진짜 소유자 입장에서 억울하기 짝이 없어. 근데 판사는 어쩔 수 없어. 가운데 껴가지고. 그죠? 그래서 포인트가 이거예요. 등기돼 있으면 일단 유리하게 시작한다를 길게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멋있게 뭐라 그래요? 추정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등기가 있으면 실체가 존재한 걸 어떻게 해? 추정된 효력이다. 이걸 일단 인정해줘요. 그럼 여러분 억울하죠?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력의 포인트는 무조건 이긴다가 아니라 일단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 있다 없다? 있다. 일단 등기된 쪽이 일단 유리하게 시작한다. 그러면 반대편에서 먼저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억울해도 할 수 없어. 이게 법제도야. 자, 이거 꼭 기억하실게요. 우리나라 민법이든 뭐 형법이든 뭐가 됐든 자기가 억울하다는 걸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판사들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착한 사람이니까 이기겠지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완전 유죄무죄가 뒤바뀌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판사들도 몰라. 어떻게 알아, 자기가. 저희 신도 아니고. 그죠? 누가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 둘 다 거짓말인데. 듣다 보면 둘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은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된 쪽에다가 먼저 우선권을 주고, 그러면 이쪽이 먼저 입증할 차례야 라고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만약 입증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네 차례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에 그러면 최종 결정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 내리는 거야. 알 수 있죠? 예, 이게 추정력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등기에는 추정력 있다 없다? 있다. 자, 단순 주장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자, 뭐가 돼야 돼요? 제대로 된 증거가 나와야 돼. 알 수 있죠? 예, 이게 추정력의 개념이에요. 그럼 입증 책임은 등기된 사람한테 있어? 안 된 사람한테 있어? 안 된 사람. 등기 안 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투는 자 이렇게 얘기해. 싸우고 싶은 자, 뒤집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등기된 사람은 약간 여유로운 거지. 이걸 추정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죠? 네, 자, 그러면 자, 뒤집어서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신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부정됩니다. 공신력은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등기에는 추정력 있다 없다? 있다. 공신력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둘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추정력은 인정되지만 공신력은 없다라고 외우셔야 돼 일단. 네. 공신력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자, 펴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고요. 자, A, B 간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유권 인정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친구가 매매를 안 한대. 나는 되게 사고 싶은데. 그죠? 그럼 계약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계약은 합의가 돼야 되니까. 계약이 안 돼요. 매매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매매가 안 됐어. 그럼 등기도 할 수가 없지. 이 놈이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라서요. 자, 현재 등기부에 A가 써 있잖아요. 자, 여기다가
등기관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속였는지 구체적인 방법 제가 말해줄 수가 없어요. 예. 어찌됐건 자 얘네 집에 뭐 담을 넘었든 해가지고 그죠? 서류 막 훔쳐다가 위조하고 해가지고 2번 B를 써버렸어. 등기관을 완전 속여버린 거야. 그죠? 예. 그러면 계약이 있어 없어? 계약이 실제로 없어. 근데 등기는 났잖아요. 그럼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접수한 때부터 내 거야? 계약도 없는데 등기만 나면 내 거 돼? 자, 여러분이 A라고 생각해봐요. 소유권 줘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큰일 나지, 그죠? 내 건데, 그죠? 내 소유예요. 법적으로 이 사람은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나쁜 놈이죠? 그럼 이 등기는 자,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요? 효력이 없는 거야. 가짜 껍데기. 그럼 요 등기는 무효 등기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죠? 예. 우리는 지금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판사님이 가운데 껴가지고 이 사정을 금방 알 수가 없지. 이 난리가 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가 이 사정을 알게 되면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추정적은 받지만 얘가 소송을 제기해서 뒤집어야지. 막 가준수를 써가지고 입증을 하겠지. 나쁜 놈이 원래 내 거고 넘어간 일이 없다. 돈 받은 것도 없고 막 여러 가지 입증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승소를 해. 승소하면 이 사람한테 넘어간 2번 B 등기를 말소해야 돼. 알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금방 될까 오래 걸릴까? 오래 걸리지. 자,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오래 걸리니까 얘가 가만히 있겠어? 팔아치웠겠어? 팔아치웠지. 어떻게 알았어? 팔아치웠어. 네. 팔아치웠어요. 계약도 하고 등기도 해버렸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 3번 C가 들어와 버린 거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A가 B한테 소송해서 이겼어. 그죠? 그거 가지고 C한테 내놓으러 갈 수 있어 없어? 누구한테 이겼는데? B한테 이겼는데. 현재 소유자 누군데? C인데. 그러면 이 판결을 가지고 C한테 내놔라라고 할 수가? 네? 할 수가 없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뭘 어떻게 해? A는 C를 상대로 또 소송해야 돼. 또 소송해야 돼. 그러면 A가 C를 상대로 또 소송하면 이겨져요? 져요? 이겨요? 얘는 명백하게 소유자야. 그지? 소유자. 얘는 가짜한테 샀어. 그럼 얘한테 소유권 줘야 돼요? 안 돼? 또 민법 시간에 뭐 선의하기 그런 거 배웠지? 막 선의의 제3자 막 그딴 거 배운 적 있어요? 선의가 뭔 소리예요? 몰랐다. 아기는 알았다. 그죠? 나는 솔직히 그 불만이야. 그냥 법에다가 몰랐을 때 그랬으면 좋겠어. 거기다 굳이 선의의 제3자 그렇게 법을 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보통 사람들 못 알아들으라고. 진짜예요. 예, 보통 사람 못 알아들으라고 쓰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선의, 몰랐던 제3자 그걸 쓰면 되거든. 굳이 선의. 알았던 사람 그러면 되는데 굳이 악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긴다고 봐요. 사실 법을 그걸 바꿔야 돼. 몰랐던 제3자, 뭐 알았던 제3자 이렇게 바꾸면 좋은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돼야 안 돼. 여러분 선의의 악이에요. 여러분 선의의 악이에요. 너무 선의야. 뭔 소리인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다시. 아니, 농담이고요. 민법 시간에 아무것도 몰랐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 어떨 때는 제3자 보호해주고 어떨 때는 제3자 보호가 안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외울 필요가 있어. 외워야 돼. 이럴 때는 제3자가 보호되니까 얘가 소유권 취득해버릴 때가 있어. 어떨 때는 얘 보호가 안 되니까 얘가 소유권을 보유할 때도 있어. 경우의 수가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 경우를 민법에서 배웁니다. 그 민법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쫙 해서 다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 누가 이길지 되게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나쁜 놈이야. 얘도 나 알고 샀고 보호 규정도 없어. 그럼 누가 이겨야 돼? A가 이겨야지. 자, 이해됐어요 지금? 네. 자, 근데 문제는 얘한테 또 소송하죠? 소송하면 또 어떻게 돼? 또 오래 걸려. 어떻게 돼? 또 팔았겠지.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소송하지. 그럼 얘는 억울하잖아요. 내가 진짜 소유자인데 저 나쁜 놈들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소송해서 돈 쓰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똘똘하다면 애초에 여기서 가처분을 걸어요. 자, 뭘 건다고? 가처분. 어디 가서? 법원 가서. 법원 가서 가처분을 걸어야 돼. 그렇죠? 가처분을 걸면 1번 A, 2번 B 이 상태에서요. 여기다 3번 가처분하고 걸릴 수가 있어.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가처분이 걸렸어. 가처분이 걸렸으면 이거 팔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가처분이 걸려도 4번 C 하고 들어올 수가 있어. 있어. 그럼 얘는 4번 C는 가처분 이거 알고 들어와 모르고 들어와? 알고 들어와요. 그죠? 네. 왜 들어왔을까? 가처분 건 A가 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가 소유권자가 되고 그걸 취득할 수도 있는 거거든.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대전제예요. 누가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 우리 마음대로 무조건 내 마음속에 나는 A편이야. 이건 안 된단 말이야. 결론은 알 수가 없어요. 됐죠? 네. 가처분이 걸려있더라도 제3자 들어오면 등기관이 써줘 안 써줘? 써준다고. 이게 포인트야 지금. 가등기가 있어. 그러면 김태평한테 넘길 수 있어 없어? 있어. 똑같은 구조야 지금.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가처분 걸어놓고 자 제3자가 들어왔는데 만약에 A가 이겨버리면 걔 어떻게 될까? 네, 그때는 말소당합니다. 직권 말소는 아니야. 단독 신청 말소가 돼요. 됐죠? 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거는 이제 절차적인, 제도적인 문제인데요. 거기까지 안 갈게요. 거기까지 왜 이래? 네. 나와라. 어디 갔어? 자, 거기까지 안 갈게요. 네. 자, 지금 하려는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자, 지금 둘이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 등기를 해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C한테 넘겨버렸어.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결론만 꺾게요. 그러면 지금 얘는 모르고 샀대. 그러니까 뭐만 받냐? 등기만 받대. 등기상 완벽한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등기를 믿고 샀대. 제대로 돈 주고 계약도 하고 등기까지 넘어와서 제대로 등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보호를 해줘 안 해줘? 해줘야 돼요? 이 사람한테 소유권 줘야 돼? 소유권은 어차피 하나예요. 소유권 C를 줘야 돼요? A한테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C 갖다 줘야 돼요? 얘 보호해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여러분 A편이에요? C편이에요? 아무 잘못 없는 A편이에요? 아니면 잘 모르고 산 C편이에요? 특이한 분들이 있어. 나는 얘가 마음에 들더라? 이러면서 난 B편 이런 분들이 있어. 그죠? 얘는 누구한테 소유권을 주든 잡히면 죽어. 쟤한테 소유권 주면 얘한테 죽는 거고, 얘한테 잡히면 얘한테 죽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민형사 책임을 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나올 건 아니야.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소유자한테 남겨줄 것이냐, 등기를 믿고 산 사람한테 갖다 전달해 줄 것이냐 판단해야 돼.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제가 자 진정한 권리자라고 정해드립니다. 그럼 이 사람 이름 뭐하냐? 거래 안전이라고 정해드려요.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해야 되잖아. 등기 믿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한 권리자가 중요하다, 거래 안전 중요하다? 자,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소유권을 둘 다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법 제도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우리는 이쪽이라고 선택을 하고 어떤 나라는 우리는 이쪽이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멋있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 공신력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등기의 공신력 문제다 라고 얘기해서 자, 등기 공신력을 인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는데 그죠? 독일 같은 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합니다. 그럼 A, C 둘 중에 이쪽을 뭐예요? 그래서 자, 독일 같은 나라는 진정한 권리자하고 거래 안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쪽을 보고 이쪽을 포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등기를 믿고 샀어도 안 됐다 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누구를 보여줘요? 진정한 권리자 보여줘요. 우리나라는 이쪽을 보고 이쪽을 포기하는 겁니다. 둘 다 보할 수는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독일, 우리나라 어느 나라 좋은 나라? 독일, 우리나라 어느 나라 좋은 나라? 독일 나라? 네? 어디가 좋은 나라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 등기법 만들 때, 또 민법 만들 때, 처음 우리나라 이제 해방되고 우리나라 근대 민법, 우리 등기법, 물론 일본법으로부터 개수가 됐지만, 해방 이후 우리나라 학자들이 등기법 만들 때 이런 문제점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법 만들 때.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 등기부가 완비가 돼 있을까? 좀 약간 좀 그랬을까? 약간 좀 그랬지. 그렇죠? 네, 잘못된 등기가 허다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공신력 인정하면 난리가 났을 수 있어.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등기법에다가 아무것도 쓰지 말자 그랬어. 진짜로.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는 공신력 인정 부정이란 말이 없어요. 민법에도 없어. 그래서 규정상 우리나라는 등기 공신력 인정이다 부정이다라는 말 자체가 없어. 일부러 그런 거예요. 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놔두자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다툼이 났겠죠. 다투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 대법원으로 갑니다. 최종적으로. 그 대법원 판사들은 뭐라 했을까? 자식들 법도 안 만들고 부담스럽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야, 안 되겠지? 그래 안 되겠지? 그래 안 되는 걸 하자 야. 이래가지고 판례를 내버렸어요. 판례를 뭘로 냈겠어? 공신력 부정으로 내버린 거야. 판례가 나버리니까 그죠? 학자들도 딴 말도 못하고 자기들도 뭐 독일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뭐 우리도 뭐 특별히 당장은 뭐 이렇게 못하겠다. 우리도 언젠가는 독일처럼 하자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대법원에서 판례가 났는데 밑에 하급심에서 뒤집는 판결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한 80년의 세월이 흘러온 거예요. 그냥. 농담 아니라 사실이 이래요. 결론적으로 그냥 굳어져 버렸어. 규정도 없는데. 우리나라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어느 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네. 자, 독일은요. 자, 이 사람한테 소유권 주잖아.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부동산 등기만 믿었으면 가짜한테 샀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그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만 믿고 샀으면 안심되는 거죠.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안심되지 독일은. 그죠? 대신에 자, 멀쩡히 자기 소유권을 뺏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독일에서는 애초 절차에 잘못된 등기가 나지 않도록 등기 심사를 좀 엄격하게 한다. 그죠? 네, 두 번째,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 사람한테 소유권 주는 대신에 얘한테는 돈으로 좀 메꿔준다. 그 돈 어디서 났을까? 네? 뭐 세금도 있지만 등기 절차상 비용을 좀 많이 공제제도, 보험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기금을 마련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보충을 좀 해줘.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 얘 줘. 그럼 국가 장부를 믿을 수 있는 느낌이 좀 좋아지죠? 국가 장부니까 믿을 수 있어. 100% 소유권 취득해. 대신에 불의의 사고 나면 얘한테는 국가가 좀 책임져서 돈을 좀 줘. 그죠? 네. 독일, 우리나라, 어느 나라 좋은 나라? 갑자기 독일 막 좋아지잖아요. 그죠? 호감 가잖아. 그죠? 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네. 여기 소유권 취득하면, 그죠? 네. 얘한테는 돈을 좀 보상해 준다 그랬죠? 집값이 10배가 됐네? 그럼 10배 다 줄까? 그럴 리가 없잖아. 또 이 등기 절차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비용이 엄청 들어요. 그것도 등기 비용이 우리보다 훨씬 더. 그죠?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 제도야. 우리나라 그런 돈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싸게 가자. 그런 거야. 싸게 가자.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은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죠?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는 결론이 내려버렸어요.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는 위험하다 안전하다? 우리나라는 위험한 상황이다. 등기 100% 믿으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지. 되게 부동산 거래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에 가끔 선의의 제3자는 보여준다는 게 가끔 나와. 그럴 때는 등기 공신력이랑 상관없이 가끔 C가 이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누가 이기고 A가 이기고 가끔 C가 이기고 그러니까 이건 뭐 복불복인데 공평하지? 이러고 넘어간 거야 이게. 이게 우리나라 전체 등기와 민법의 전체 구조가 이런 거예요. 이제 결론만 간단히 갑니다. 결론만 간단히 가면 자, 우리나라는 공신력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되어 거래한 자는 보호돼요. 진정한 권리자. 거래한 자는 포기를 한 겁니다. 자, 독일 같은 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하는데 우리도 거기처럼 또 제도를 좀 선진화시키자라고 하는 얘기가 한 80년쯤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까지도 공신력 부정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가 몇 번 있었어. 신문에도 몇 번 나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계속 그러고 있어요. 계속 대법원에서도 연구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학설 판례는 이 말은 법에 규정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정한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태다. 우리나라 등기에는 추정력 있다 없다? 있다. 공신력 있다 없다? 없다. 이 결론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네, 안 나옵니다. 네, 지금 이제 입문과정이니까 해드린 거예요. 예전엔 나왔어. 나왔는데 요즘 안 나옵니다. 왜? 당연히 이건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알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11월이니까 잠깐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간 거예요. 예, 이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 자, 뒤쪽에는 이제 민법에서 보통 배우시는 것들인데 이번 달엔 지금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 자, 일단 넘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자, 아까랑 연계된 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자, 좀만 더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보시면 등기 설비 중에 이제 구분 건물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려워요. 구분 건물 어려운데 요건 조금 이따 할게요. 좀 이따 하고요. 예, 지금 이제 말 나온 김에 뒤쪽으로 좀 더 넘어가셔서 총론으로 갈 겁니다. 총론. 자, 어디로 가시냐면 페이지 여기 갈 거예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페이지 105페이지 일로 갈 겁니다. 105페이지. 105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가처분에 관한 느낌. 아까 가처분 얘기 잠깐 했었죠? 예, 그 얘기를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등기부는 누가 써요? 등기관이 쓰지. 등기부는 등기관이 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등기부는 등기관이 쓴다. 그죠? 개인이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럼 등기관이 일을 많이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지. 그럼 우리가 등기관한테 등기 좀 해줘! 라고 뭐예요? 신청. 이거를 쏙닥쏙닥 누가 하지? 쏙닥쏙닥 누가 해요? 쏙닥쏙닥 누가 해요? 쏙닥쏙닥? 네, 관공서가 합니다. 관공서. 네. 신기하게 쏙닥쏙닥은 기억나는데 관공서가 기억이 안 나. 지적소관청도 관공서란 말이에요. 시장군의 관공서. 예를 들어서 국세청 세무서. 관공서죠. 네. 그다음에 김포시도 관공서죠. 걔들이 등기소에 얘기하면 그걸 촉탁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등기관한테 좀 해달라라고 뭐예요? 해달라고 신청합니다. 근데 관공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 얘네들은 뭐 한다? 촉탁등기입니다. 촉탁등기. 자, 그러면 촉탁등기 중에 자, 여러 가지 촉탁등기 예시가 쭉 나옵니다. 자, 이 중에 자, 가처분에 관한 등기 이게 가장 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요 얘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그래요. 됐죠? 가처분에 관한 등기. 좌표 보세요. 견본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아까 가등기 기억나시죠? 가등기. 자, 가등기와 가처분 등기는 다릅니다. 가등기와 가처분 등기 다른 얘기예요. 예. 여기 아까 가등기는 둘이 예약을 한 거죠. 예약해놓고 제3자한테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얘가 본등기를 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직권말소. 기억나시죠? 이거 가등기예요. 가등기. 자, 근데 가처분 완전 다릅니다. 넘어가자. 한참 가야겠네. 이제 등기법이 되게 내용이 복잡하잖아요. 복잡해서 11, 12월 달에 제가 테마별로 좀 띄엄띄엄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때는 너무 재밌어. 그러다가 이제 1월, 2월, 3월 해가지고 이제 세세한 절차가 쫙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미워져. 싫어져. 예, 그러다가 이제 4, 5, 6월 달에 조금 적응한다 싶으면 문제풀이가 들어가죠? 그럼 더 미워져. 그래서 점점 단계별로 조금씩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초반에 좀 쉬워요. 자, 등기관이 등기를 많이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어. 등기관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뭐 한다? 신청하는 거. 네, 관공서는 뭐 한다? 쏙닥쏙닥 촉탁한다 그랬죠? 관공서 촉탁. 근데 신청 촉탁 없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관이 그냥 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직권이야. 신청 촉탁도 없는데 법에 써 있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가장 대표 중에 아까 직권 말소 있었지. 그런 경우는 신청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정리해서 말소를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요거 말고 별도의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 방법이 총 몇 개 있다? 4개 있다. 자, 그 중에 촉탁 등기가 좀 특이하고 잘 나온단 말이에요. 쏙닥쏙닥 하니까 특이하게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원칙적으로는요. 자,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자, 관공서 국가지자체가 촉탁하거나 이게 없으면 못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에 있을 때는 직권등기 또는 법원이 따로 명령한 등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4가지 등기 절차 개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대충 감았죠?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촉탁 중에 자, 촉탁은 누가 한다? 관공서. 자, 관공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중에 제일 이제 골치 아픈 게 이제 가처분에 대한 얘기예요. 가처분. 자, 다시 갑니다. 자, 지금 딱 등기를 보니까 누구 거예요? 유재석, 박명수 있잖아. 그럼 누구 거예요? 유재석 거야. 지금. 그죠? 박명수가 원하는 게 뭘까? 뭐야?
자, 박명수가 원하는 게 뭘까? 박명수가 원하는 거. 자, 박명수가 원하는 거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야. 피보전 권리가 소유권 이전. 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싶어. 자, 그러면 이것만 보고 우리가 추측컨대, 자, 둘이 아마 매매를 했을 것이다. 매매했는데,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공동신청으로 등기가 나버렸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얘가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안 해줬다는 게 전제 지금.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소송을 하겠죠.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사님이 확정 판결 너 승소 주잖아요. 그럼 판결문 들고 등기소에 가서 나 혼자 신청해도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공동인데 뭘로 바뀐다? 단독으로 바뀔 수 있어. 뭐가 있으니까? 판결이 있으니까. 반드시 승소해야 돼요. 승소한 사람은 공동 신청을 단독 신청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소송하는데 금방 끝나고 오래 걸려. 그건 확실히 알았어 이제. 예. 소송을 오래 했는데 제3자한테 슉 넘어가 버렸으면 아무리 얘가 유재석한테 이겨봤자 제3자한테 그 판결을 써먹을 수가 없는 거야. 방금 배웠죠? 예, 그거에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얘는 바로 소송 들어갈 게 아니라 자, 판사님한테 가서 뭐 해야 돼? 가처분부터 해주셔. 임시 가처분. 그죠? 그럼 판사님이 가처분 해줘, 안 해줘?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어. 그죠? 판사님한테 가가지고 판사님 내가 공부 좀 했는데 좀 부탁해요? 이러면 어떻게 돼? 기각 끝나요. 그죠? 판사님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이야, 신. 아시겠죠? 내 사건 담당 판사는 나한테 그냥 신이야. 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재판이야. 무서운 거 이거. 진짜 명심하세요. 제가 여러분 구해드린 거예요. 판사 앞에 가서 잘난 척하면 돼, 안 돼? 작살 나는 거야 그냥. 예. 판사님 앞에 가가지고는 정말 어리숙하고 무식한 척 막 매달려야 돼. 진짜로 해야 돼요. 가가지고 잘난 척하고 내가 뭐 공부 좀 했는데 원고는 어쩌고 이따위 소리 하면 작살 납니다 그냥. 예. 바짝 엎드려야 돼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나 억울한 사람은 그래야 돼. 난 정말 진실한 사람이고, 그죠? 정말 부탁드립니다.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럼 판사님 뭐라 그래? 얘는 사람이 좀 된 것 같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가처분 결정을 내려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가처분 일단 임시재판에서 이긴 거야. 그러면 가처분 결정문 들고 등기소에 찾아가죠? 등기관 가처분! 그럼 어떻게 돼? 각하당합니다. 판사님이 가처분 결정을 내려줬다고 내가 등기소에 가면 어떻게 돼? 각하당합니다. 그거는 촉탁으로 들어오게 절차가 정해져 있어. 그걸 내가 신났다고 등기소에 갖고 가면 각하야. 신청이 안 돼, 그거는. 반드시 뭘로 간다? 촉탁으로 간다. 법원에서 등기소로 연락이 간다고 따로 우편으로 촉탁으로 간다고. 그게 며칠 날 들어왔어 지금? 5월 23일 날 들어온 거야. 그래서 가처분이 2번 순위로 잡힌 거죠? 네, 됐어요. 그러면 소유권 넘어왔어, 안 넘어왔어? 아직 안 넘어왔지. 이제 본게임 가는 거야, 이제 소송. 진짜 정식 소송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정식 소송에 승소를 내야 돼요. 이기겠어, 지겠어? 모르지. 만약에 가처분도 안 나왔으면 이길 가능성 없어요. 가처분이 나왔다는 건 한번 가보자 이런 뜻이야 지금. 상판단 됐죠? 예.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가처분이 걸렸어요. 그럼 유재석이 딴 놈한테 팔 수 있어 없어? 있어. 여기서 함정 많이 걸려요. 아까 가등기가 있어도 아까 김굴한테 넘어갈 수가 있었잖아. 똑같아. 여기서도 김굴한테 넘어갈 수가 있어. 됐죠? 가처분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는 등기가 들어오면 등기관이 3번 등기 해줘 안 해줘? 해줘야 된다고. 왜? 등기관은 누가 이긴지 모르거든. 등기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안 되시겠는데 이딴 소리 하면 안 돼. 왜? 얘가 질지도 모르잖아. 알 수 있죠?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써는 드릴게. 그래서 3번 등기를 넣어드린다고 등기관은 합법적으로. 됐죠? 네. 그러면 얘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얘가 유재석한테 지면 어떻게 될까? 지면 요번 가처분마저 지워버리고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얘는 완벽하게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지. 그죠? 예, 지면. 그러면 이거는 직권이고 뭐고 촉탁이 와요. 법원에서. 야, 얘 졌어. 지워. 촉탁으로 말소됩니다. 그죠? 그러면 시험에는 얘가 지는 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얘가 지면 스토리가 없어. 낼 게 없어. 얘가 이겨야 스토리가 나와. 그게 문제 낼게 생긴다고. 그럼 얘가 가처분 걸고 이겼는데 제3자 걸려있죠? 얘가 원하는 게 뭐 있지? 소유권 이전 원했잖아. 그러면 승소했으니까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으로 등기소 가서 나 이겼다? 이전 등기 내놔? 라고 단독신청 넣어요. 그럼 지금 소유자가 누구한테 돼 있어? 김굴한테 돼 있잖아.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말소 무슨 말소? 네, 그러니까 직권말소하면 딱 함정 판 거야 이게. 직권말소 아니라 이것도 단독신청말소예요. 누가 단독신청할까? 박명수가 단독신청 2개 넣어야 돼. 2개.
내 걸로 넘기면서 쟤는 지우세요. 신청서 2개를 같이 넣어야 돼. 동시에. 단독 신청 2개가 같이 들어간다. 자, 누가? 박명수가 이제 앞으로 그러면 안 돼. 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가처분권자 이렇게 하셔야 돼. 승소한 가처분권자가 신청서 몇 개 넣어? 2개 넣어요. 단독 신청 2개 넣을 수 있어. 하나는 내 걸로 넘기시고 쟤는 쫓아내시고. 할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등기가 2개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등기관이 이기셨네. 정리해드리면서 오케이. 내가 서비스 하나 해드릴게. 뭘 서비스하냐? 요건 내가 지어드릴게. 그거 뭐예요? 그냥 가처분 그러면 안 돼. 그 가처분. 왜냐하면요. 망한 집에는 가처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망한 집에는 그 밑에 가압류 가처분 막 걸리잖아. 그 중에 그거. 그러니까 이거를 해당 가처분 또는 그 가처분. 그죠? 또는 당해 가처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해 가처분은 어떻게? 직권 말소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신청서 2개 넣었죠? 하나는 자동으로 해주죠? 등기 3개가 동시에 들어가. 아시겠죠? 네, 2개는 내가 신청한 거 하나는 자동으로 넣어준다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따다닥이야. 따다닥. 같은 날짜에 따다닥 등기가 들어온다고. 됐어요? 자, 따다닥이라고. 됐어요? 따다닥 3개 등기가 들어오는데 이 2개는 신청이 됐으니까 접수일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직권을 했기 때문에 접수일자가 없고 여기 등기일자만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3개가 따닥 들어왔습니다. 보세요. 2번 그 해당 가처분은 어떻게 한다? 말소한다. 근데 신청이 없으니까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다.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신청이 2개 들어왔죠? 자, 얘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내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에요. 요거를 판결받아서 단독 신청으로 넣어요. 동시에 얘 지우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요 3번 이전 등기는 가처분 때문에 죽었다. 라는 취지로 말소 신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 수 있죠? 그래서 따다닥 들어가서 자, 등기를 딱 보면 현재 누구 거다? 박명수 거다. 요걸 읽어내야 돼. 알 수 있죠? 자, 가처분. 여기서 이제 출제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참 다행스러운 소식은 요즘 가처분이 잘 안 나옵니다. 너무 다행이죠? 대신에 가등기는 엄청 나옵니다. 가등기는 엄청 나와요. 출제. 안 나온 해가 없어. 해마다 2문제씩도 나와요. 가처분은 안 나온 지 한참 됐어. 그럼 여러분 가등기 공부하실래? 가처분 공부하실래? 가등기를 해야 돼. 가등기를 공부해야 돼. 근데 머릿속으로 나는 그 비교해서 따박따박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처분도 꼭 해야 되겠어. 그러면 공부량이 많아지는 거고. 제가 가등기만 일단 해놓으세요. 완벽하게. 근데 가등기만 했어. 가처분이 찜찜해. 시험을 봤는데 가처분 시험에 안 나왔어. 그럼 뭐만 나왔어요? 가등기만 나왔어. 그러면 공부 좀 들으라고 맞추는 거고. 아시겠죠? 꼭 반대 있어. 반대. 이런 분들이 있다. 나는 가처분이 그렇게 재밌더라. 가등기도 복잡해 싫어. 그럼 뭐만 공부해? 가처분 공부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떨어지는 거야 그냥. 제발 부탁인데 자, 여러분들이 법학에 이 틈틈이를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찝어들고 요건 빈틈이 나더라 넘어가세요. 라고 하면 넘어가야 돼. 틈틈이 다 메꿔가면서 공부한다 그러면 10년도 안 돼. 10년도. 과목이 몇 개인데 지금. 엄청 분량이 많단 말이에요. 가등기 가처분 복잡하면 뭐만 공부하라고? 가등기만 공부하라고. 지금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이게 그래도 기출에 한동안 한참 유행하던 거라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거지. 엄청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 자주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가 자주 나온다고? 가등기가 자주 나와. 가등기. 그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만 간단히 할게요. 등기가 따다닥 3개 들어왔죠? 요거를 이제 정리합니다. 자, 지금 박명수가 본 게임 가서 어떻게 해? 승소했어. 이겼으니까 뭐예요? 단독 신청이지. 그죠? 예, 그러면 중간에 제3자 침해한 등기가 들어왔었죠? 김구라. 걔는 어떻게 돼? 말소 무슨 말소? 단독 신청 말소. 그럼 단독 신청 몇 개? 2개. 요거를 동시 신청합니다. 동시 신청. 됐어요? 자, 다시. 자, 우리 교재 있어요. 교재 있어요. 걱정 마시고. 예. 여기 넘겨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냐? 자, 페이지로는 교재 106페이지. 106페이지 있습니다. 106페이지 우리 교재. 예, 오늘 따끈따끈한 새 책 나왔죠? 예. 자, 본 게임에서 이겨가지고 내 거 내놔라고 어떻게? 단독 신청. 그죠? 그러면 제3자가 침해하고 막 들어온 게 있죠? 걔 말소는 어떻게? 단독 신청. 그럼 단독 신청 몇 개? 2개를 동시 신청합니다. 동시 신청이 2개가 들어와요. 그죠? 박명수가 이겨서 2개 되면 따닥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등기관이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자, 모두 지워져. 그 가처분이야. 모든 가처분이 아니라 그 가처분. 그죠? 왜냐하면 그 가처분 이후 가처분은 침해하니까 신청 말소가 되고 그 가처분만 직권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등기 몇 개? 3개가 따다닥 이렇게 지어요. 따다닥.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가처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촉탁에서 제일 복잡한 걸 하나 해드린 거예요. 자, 촉탁 등기의 특징이라고 써있죠. 바로 위에. 촉탁 등기의 특징. 봐준다, 안 봐준다? 봐준다. 봐준다를 이렇게 길게 쓴 거야. 봐준다. 이거 안 내도 봐주고, 이거 안 내도 봐주고, 이거 안 내도 봐주고, 이런 식이야. 그리고 심지어 직접 안 가고 우편으로 촉탁할 수도 있다. 이런 거지. 저 우편 촉탁도 몇 번 출제했어요. 우편 촉탁 된다는 걸. 우편 신청은 안 돼. 우편 촉탁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촉탁 등기는 많이 봐준다라는 얘기를 같이 해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샥 넘어가시면 어디 갔니? 넘어가시면 있어 지금. 박명수, 김구라 다 해놨어.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면서 방금 설명드린 거 좀 연구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설명드려도 여러분 혼자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머리 쥐나요. 네, 쥐나니까 일단 까먹어. 까먹고, 까먹고, 자, 이 촉탁, 가처분 등기는 무조건 촉탁 등기고, 자, 제3자한테 넘어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것만 기억할 수 있죠? 그것만이라도 일단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촉탁까지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뒤, 자, 넘어가시면, 자, 직권등기도 나옵니다. 직권등기. 자, 직권등기. 자, 직권등기는 신청도 없고 촉탁도 없는데 누가 해준다? 등기관이 해줍니다. 등기 자동으로 그냥 해줘야 되는 등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아까 직권, 말소. 자, 가등기를 걸었죠? 본등기를 했죠? 중간에 껴들어간 애이 있었지. 이정재하고 정우성하고 김태평. 김태평이 껴들었죠? 그게 어떻게 했어? 중간에 껴들어온 등기 말소 어떻게 했어요? 직권 말소. 이 직권 말소예요. 직권 말소. 그죠? 자, 직권으로 하는 여러 가지 등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박명수가 가처분 걸었죠? 가처분 걸고 누가 들어왔어? 김구라가 들어왔지. 그럼 박명수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박명수의 가처분은 어떻게 했어? 박명수의 가처분은 그 가처분이잖아. 그 가처분은 어떻게 해요? 그건 직권 말소. 그 밑에 김구라는 단독 신청 말소. 그죠? 네, 그거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해당 가처분 말소 나왔죠? 해당 가처분 말소. 그 가처분 말소는 어떻게 해요? 요거는 직권 말소. 직권 말소. 자, 그래서 직권으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 요 두 가지만 좀 예시로 들어드렸습니다. 다시 보세요. 예. 좀 전과 다시 보여드릴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직권말소 보이세요? 예. 뭐를 직권말소한다? 그 가처분. 그 박명수 가처분. 그거는 직권으로 말소해준다 그랬잖아. 요거를 직권말소에 한 번 더 써드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신청이 있었고 촉탁이 있었고 직권이 있었고 예시를 조금만 들어드린 겁니다. 예, 됐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원칙은 신청 등기겠죠? 신청 등기. 자, 신청 등기가 가장 원칙입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은 누가 해요? 등기 신청은 누가 해? 촉탁은 누가 해요? 촉탁은 누가 해? 촉탁. 관공서. 국가나 지자체가 등기소 가서 뭐 한다? 촉탁한다 그랬지. 그럼 신청은 누가 해? 신청이 누구예요? 네? 신청인. 일반 당사자. 그죠? 네, 이걸 좀 멋있게 얘기해야 돼. 신청인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법적 자격. 그죠? 요거를 이제 좀 멋있게 법률 용어 이렇게 정했어요. 당사자 능력이라고 해요. 당사자 능력. 똑같은 말로 신청 적격. 참 말도 어렵게 합니다. 네. 뭐라고요? 당사자 능력, 또 신청 적격.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명인이 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자, 되게 간단해. 이거 외워야 돼. 시험 엄청 나옵니다. 이것도.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자연인, 하나는 법인, 하나는 비법인. 법인이 아니래. 권리 능력이 없대. 사단재단이지만 사단법인이 안 된 거, 재단법인이 안 된 거, 법인이 안 되네. 자, 이런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교회, 종중 이런 거예요. 사찰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자, 법인은 아니죠. 교회가 법인으로 세워졌다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집안 재산들 관리하는 종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존재들은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들이긴 하지만 법인으로 설립은 안 합니다. 근데 재산이 있어 없어?
재산이 있어. 집안 재산, 교회 재산, 사찰 재산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등기를 해주자라고 편의적으로 인정해 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자, 등기가 되는 당사자 능력인 경우 세 가지: 자연인, 법인, 비법인. 비법인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비법인 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재단 다 같은 말이에요. 법인이 아니다, 비법인이다, 권리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자, 다 같은 말을 쓰는 겁니다. 다시 여기 보세요. 자, 권리 능력이 없다, 법인이 아니다, 비법인이다. 근데 등기부에 이름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주 특이하지. 법인도 아닌데 등기부에 소유자로 나온다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오겠지. 아주 특이하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사람이요, 어떤 시골에 산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 이거를 B 종중이 산대. 종중 명의로 등기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이 종중에는 B-라는 대표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자. 사실은 누가 갖겠어? 대표자가 갖겠지. 대표가 우리 집안 명의로 등기를 합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등기부에 1번 A에서 2번 해놓고요, B 종중이 소유자, 대표자는 B-라고 들어온다고. 됐어요? 그러면 종중 거예요, 대표자 거예요? 종중 거예요, 대표자 거예요? 이 땅은 종중 거가 돼, 대표자 거가 돼? 종중 거야, 종중 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 1번 A, 2번 B-.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대표자 거가 되지. 대표자 거.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나는 내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집안 거다. 이게 뭐예요? 명의신탁, 명의신탁. 명의신탁. 진짜 소유권은 어디로 숨겼어? 종중은 숨기고 등기부상 대표자가 소유자인 걸로 내버리는 거지. 자,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종중은 허용합니다. 종중 명의신탁은 또 허용해. 나쁜 짓을 안 한다고. 이게 함정이지. 그래서 사실 종중 건데 종중 대표자가 자기 이름으로 단독 소유로 등기를 해버리잖아요. 얘가 사업을 하면 성공에 실패해. 어떻게 알아서 실패해? 그러면 집안 땅 지가 팔아 안 팔아? 또 팔아먹는다 또? 그럼 어떻게 해? 3번 C가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럼 얘한테 집안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야, 우리 사실 집안 땅이야, 내놔. 그럼 내놔 안 내놔? 안 내놔. 그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종중에서는 대표자 명의로 명의신탁 하고 싶지가 않다고. 근데 등기법을 뒤져보니까 가능하대. 종중 명의로 등기하고 얘는 대표자로만 쓰면 된다는 거야.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대표자가 멋대로 팔아 못 팔아? 못 팔지. 지 건 아니니까. 이거는 누구 거니까? 종중 거니까. 이런 제도가 준비된 거예요. 그동안 전부 다 명의신탁으로 종중 대표자로 소유자로 등기를 했다니까. 이렇게 해도 보통 많이 하지만 위험하니까 종중 명의로 하고 너는 대표자로만 써라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러면 대표자 멋대로 팔 수가 없게 된 거지.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네. 진짜 팔려면 종중 총회해 갖고 오라 그래. 지 단독 명의면 그런 거 없이 팔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니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종중은 자, 법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별표나. 그죠? 네. 그러면 자연인이나 법인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자연인, 법인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자연인, 법인은 소유자로, 저당권자로, 전세권자로 다 등기부 올라옵니다. 알 수 있죠? 예. 근데 태아는 자연이 아니야. 태아는 애가 뱃속에 들은 거야, 아직. 엄마 뱃속에 있어요. 그러면 걔는 숨을 안 쉬잖아. 걔는 바로 소유권자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가 출생되고 나오는 거죠. 출생됐으면 뭐예요? 영유아. 영유아는 소유자예요? 영유아는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명의 될 수 있어요. 근데 태아는 아직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안 되는 거 돼야지, 안 되는 거. 등기부에 못 올라오는 경우가 자,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등기부에 못 올라오는 경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태아. 태아 애가 뱃속에 들었으니까 아예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지. 그죠? 태아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 안 돼요. 자, 우리 학교가 재산이 있어요? 학교 재산이 있지. 학교 재산 있지. 학교 재산 누구 거예요? 또 어서 들었다고 막 이사장 거 막 있다네. 곤란해. 예. 학교 재산은 학교 법인 거야. 법인. 물론 그 법인은 이사장이 있겠지. 근데 공식적으로 학교 법인 소유예요. 그래서 조심하시게 시험 문제에서 학교 명의로 등기한다. X. 학교 법인 명의로 등기한다. O. 다른 거 아시겠죠? 학교 법인 완전 달리 보셔야 돼요.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물이야. 학교는. 그러니까 학교가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학교 법인이 주체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 자, 민법상 조합은 등기가 안 되게 돼.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 요즘 제일 잘 나오는 거야.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가끔 학교 나오고, 태아는 너무 쉽다고 안 내. 너무 이 정도는 알겠지만 안 내고요. 자, 요거 제일 많이 냅니다. 자, 민법상 조합은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조합원들이 모여서 우리 이런 사업하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거는 아직 법인도 아니고, 법인이면 법인으로 등기하는데 법인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협의를 한 거야 그래. 그럼 이거는 하나의 단체로서 볼 수 없는 거예요. 개별 주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합원으로는 됩니다. 조합원으로는. 조합원들은 사람이잖아, 자연인. 자, 그렇지만 이걸 조합으로 하나의 묶음으로는 등기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조합원으로는 등기할 수가 있지만 조합으로는 등기할 수가 없다. 원이냐 조합이냐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게 헷갈리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자, 시도 시군구는 되는데요. 자, 읍면 이동은 안 돼. 자, 왜 그러냐면 시도 시군구는 법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김포시는 법인으로 인정해 줘요. 김포시. 그죠? 사우동은 법인이 아니야. 파주시까지는 법인이야. 근데 무슨 동까지는 법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읍면이동 쪽은 법인으로 인정 못 합니다. 법인으로 인정되는 지자체는 시도 시군구까지만 인정돼줘요. 그러니까 읍면이동급에서는 법인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가 독립된 소유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우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김포시가 취득한 걸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읍면이동 안 된다. 그럼 뒤집으면 시도 시군구는 법인으로서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결론만 간단히 당사자 능력 되는 거 세 가지. 자연인, 법인, 비법인. 자연인, 법인, 비법인. 됐죠? 자, 여기 보시면 시도 시군구 보이시죠? 이건 지자체로서 법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공법인이라 그래. 대한민국도 공법인이에요. 그죠? 경기도도 공법인이에요. 그죠? 근데 사우동은 아니라고. 읍면이동 안 된다고. 법인. 법인은 자, 공법인, 사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다 됩니다. 법인이라고 붙으면 다 돼.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까지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됐죠? 자연인은 무조건 다 되는 거고. 미성년자도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도. 출생됐잖아. 그럼 얘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등기가 되는 경우 세 가지. 자연인, 법인, 비법인. 그중에 비법인이 특이하니까 잘 나오겠죠? 안 되는 거 네 가지. 태아, 학교, 민법상 조합, 읍면이동. 안 되지, 네 가지. 그죠? 예. 몇 분 표정이 그래. 너는 바로 외우라 그러면 어떡하니? 자, 이게 급하게 자꾸 외워봐야 돼. 그럼 까먹었다, 외웠다, 되게 의미가 있어요. 한 번에 몰아서 나중에 외워야지, 그럼 못 외워. 외웠다, 까먹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낼 것 같습니다. 이걸 계속 여러 번 하셔야 되는 거니까 급하게 막 나 부담스럽다를 하지 마시고 가지고 까먹지 뭐 이러면서 외워야 돼. 그죠? 자, 안 되는 거 네 가지. 태아, 학교, 민법상조합, 읍면이동. 요 네 가지 계속 나옵니다. 그중에 민법상조합이 제일 잘 나와요. 민법상조합은 등기할 수가 없다. 이걸 가지고 올해도 나왔어. 올해도 민법상조합 안 되는 거 시험 나왔어요. 거기 답으로 나왔어. 답으로.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사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사자. 자, 그러면 이제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자연인, 법인, 비법인인데 같이 간대. 이거 해볼까? 문제는 나중에 합시다. 문제 지금 하면 또. 자, 당사자가 같이 간대. 같이 가면 공동신청. 혼자 가면 단독신청. 할 수 있죠? 근데 공동신청해야 되는데 유재석이 안 따르면 어떻게 해? 공동신청해야 되는데 유재석이 안 따르면 박명수는 어떻게 해? 가처분 걸고 승소 판결 받아서 단독 신청하는 거야. 그래서 단독으로 바꾸려면 적어도 판결급이 있어야 돼. 협조 안 한다고 나 혼자 가면 안 해주지. 뭘 받아와야 돼요? 판결을 받아야 돼. 그럼 판결 받는 동안 오래 걸리니까 제3자한테 넘길지 모르니까 뭘 걸어놔? 가처분을 걸어놔. 이렇게 원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공동신청이지만 단독 신청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판결이 필요하다. 판결에서 이겨야 됩니다.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당사자 공동신청 또는 단독신청으로 등기소에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아니죠? 예. 자, 사실 오늘 뭐 구분건물 이런 걸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솔직히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안 하고 오늘 요거 재밌게 요거 하나만 딱 하고 이제 끝낼게요. 이제 하나 마무리해. 요거 하나만 딱 하고 끝낼게요. 예, 끝낼게요. 자, 앞에 보세요. 하지 말고 끝낼까요? 그래서 하나 더 하고 갔지 뭐. 예. 시간이 9시 넘었네. 하나만 짧게 하나만. 별로 뭐 동의는 안 하신 것 같지만 제 마음대로 할게요. 자, 요거 뭐냐면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
왜 단독이냐? 상속이야. 상속. 상속이면 아버지랑 아들이랑 둘이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러지 말고 돌아가셨다니까. 그럼 상속이면 아버지 아들 간에 같이 갈 수가 없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네. 그게 전제 지금. 자, 이 양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 아버지 명의로 이 부동산이 1번 소유자 A라고 등기가 돼 있어. 근데 이제 그 밑에 아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A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똑같이 하나 더 그릴게요. 이게 전자칠판이요. 야, 참 신기합니다, 이게. 복사. 붙여넣기. 짠. 야, 멋지지 않습니까? 아, 진짜. 아, 너무 좋아, 이거. 이제 전자칠판이 이게 참, 예, 그렇죠. 예. 짠. 예. 왜 이래. 한 번 더. 뭐야. 다시 붙여넣기, 짠? 예, 네, 됐어. 어떻게 하더라? 없어지면 안 되는데. 뭔데? 됐어. 그냥, 나가기. 됐어. 두 개 똑같죠? 아, 너무 가까이인데? 가까이. 취소. 붙여넣기, 짠? 예, 네, 됐어. 나가기. 됐어. 똑같은 거 아시겠죠? 제가 일부러 붙여넣기 한 거예요. 똑같다는 거. 보여주려고. 예. 자, 여기서요. 자, 여기서요. 자, 이 양반이요. 돌아가십니다. 사망했어요. 누구 거예요? 아들 거예요? 자, 이제 좀 아버지 아들 좀 멋이 없잖아. 자, 우리 아버지를 뭐라 하냐면 비상속인. 자, 아들은 상속인. 이거 외우셔야 돼요. 예,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요. 그죠? 이것도 헷갈린다 또. 나중에 혼자 공부하다 이런다. 상속을 받았잖아. 피상속인? 이름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피상속인이고 피 보고 돌아가셨다고. 그죠? 이 사람이 상속인이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예,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자, 피상속인, 상속인. 외웠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돌아가시긴 했는데, 등기부상 상속인이 나왔어, 안 나왔어? 등기부상 상속인이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다고. 그럼 얘 거예요? 아니야? 얘 거야? 등기부에 이름이 안 올랐는데 내 거가 될 수가 있어. 이 예외예요. 아까 매매나 증여 같은 경우는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나야 돼. 등기해야 그랬더니 이거 곤란해. 자, 등기해야 물건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언제? 접수한 때부터. 등기의 핵심이 이거야. 계약해가지고는 등기까지 맞춰줘야 내 거잖아요. 근데 이건 계약이 아니야. 상속이잖아요.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이렇게 하셔야 돼. 상속은 등기 없이도 자, 소유권이라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즉시 이전합니다. 알 수 있죠? 언제? 이건 돌아가신 순간이야. 돌아가신 순간. 아버지가 하시는 그 순간 덜컥 내 거야, 법적으로. 그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됐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등기부에 이 이름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3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그러면 국가가 아들내미한테 너 인마 아버지 돌아가셨지? 상속등기 빨리 해 인마. 의무 없어. 그게 없어. 법적 의무가 없어. 이대로 그냥 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알 수 있죠? 자, 대신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등기하라고 강제를 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달 수 있어요. 처분하려면 등기하고 처분해 이렇게 된 거지. 처분하려면 등기하고 처분해. 그러면 등기하고 등기 두 개 해 이 말이지. 그렇죠? 이거를 무시하고 샥 넘겨. 샥 넘기면 1번 A에서 2번 B로 샥 넘기잖아요. 금지야, 금지. 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기왕 했으면 무효는 아니다 그래. 이게 등기법이 골치 아픈 게 이겁니다. 하지 말라 그랬지만 위반했더라도 다 뒤집지는 마. 우리 법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금지는 금지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무효는 아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단속 규정이라 그래. 진짜 그 법률 용어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많이 합니다. 중간생애 같은 게 그거 너무 많이 간 거고. 예. 여기 빨간불 있죠? 차도에 빨간불, 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너면 돼, 안 돼? 빨간불에 길 건너는 건 허용돼, 금지돼? 금지돼. 다 알잖아요. 그 빨간불에 그죠? 차도 안 다니는데 급한데 건너 안 건너? 우리끼리 얘기하나. 빨간불에 차도 안 다니는데 건너 안 건너? 건너 또 건넌다 또 위반했지. 앞에 누구 있어?
어떻게 알아서 경찰이지, 경찰. 경찰, 그죠? 걸려, 안 걸려?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그날 경찰이 정말 할 일 없이 딱지 들고 나왔을 때 걸리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예. 경찰이라고 다 거는 건 다 아니야. 어떨 때는 쓱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아이, 오늘 기분 나쁘다면 걸자. 그래가지고, 딱지 걸렸어. 그럼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딱지. 뭐라 그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싼 걸로 떼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싼 걸로. 그럼 딱지 쪘죠? 예를 들어서 싼 걸로 3만 원 걸었어. 걸렸죠? 그러면 다음 파란불에 돌아가? 다음 파란불에 돌아가? 기왕 건넌 거 가던 길 가? 잘 생각하세요. 걸렸으니까 돌아가야 돼? 가던 길 그냥 가는 거야? 가던 길 가는 거지. 단속했어, 안 했어? 했지. 무효가 됐어요? 아니, 건너온 건 그냥 간 거야. 이게 어쩔 수 없는 법적 원리라고. 어떤 경우는요, 무효니까 뒤집어 이런 경우도 있어. 무효니까 다 뒤집어 원상복귀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건넌 거 어쩌냐 그냥 가라 이런 경우도 있어. 기준 그런 거 없어요. 기준 같은 거 없어.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 왜 그랬을까? 일반인들 헷갈리라고. 농담 아니라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야, 법이. 이거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법에는 심오한 원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걸 그렇듯하게 또 뻥을 친다 또 학자들이 이건 이런 기준이 때문에 다 거짓말이야. 내가 지금 30년 동안 연구해봤는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말도 안 되고 저렇게 얘기해도 말도 안 돼. 그런 걸 뭐라 하냐? 학설 대립이라 그래요. 개뻥쟁이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수험생은 그런 기준 잡으면 안 돼. 요 경우는 돌아가야 되고 요 경우는 개톡해도 되고 이걸 개별적으로 다 외워야 돼. 그게 수험생이에요. 이걸 가지고 원리를 가르쳐주세요. 이따위 소리 하면 시험 금방 안 돼. 시키는 대로 요거는 끝난 거고 넘어가도 되고 요거는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걸 개별적으로 알려주면 다 외워야 된다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는 바로 넘어가면 돼, 안 돼? 바로 넘어가면 안 돼. 그 등기를 하나, 둘을 쳐야 된다고. 몇 개를 해야 돼요? 2개 해야 돼. 생략하고 슉 넘어가 버렸대. 그럼 위반됐죠? 무효로 뒤집으라 그래? 기왕 됐다 그래? 기왕 됐다 그래, 이거는. 그럼 등기 자체는 뭐다? 유효다. 처벌 가능성은 있지만 저하고 시험 문제에서는 처벌하는 얘기는 안 합니다. 아시겠죠? 처벌 가능성이 있어도. 합법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야. 하지 말라 그랬지만 기왕 됐으면 어떡하자? 유효로 가자는 소리야. 알 수 있죠? 이걸 가지고 또 오해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런다? 우리 재미난 거 배웠는데 해도 된다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전 해도 된다는 소리 안 했어요? 중간 생략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어. 근데 기왕 했으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 법이 엉망인 거야, 사실은. 근데 수험생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지만 기왕 했으면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이거 이해되시죠? 네. 그럼 제대로 하려면 어떡하냐? 자, 제대로 하려면 등기를 2개 해야 돼. 요 등기 먼저 하고, 그 다음 등기하고, 몇 개? 2개. 그러면 등기가, 자, 원래 A로부터 2번 A-3번 B에서 등기가 하나, 둘 돼야 돼. 알 수 있죠? 근데 참 다행인 게, 요 등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요게 나온다고. 요게. 요 등기는 둘이 가는 거죠? 둘이.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이지.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 그죠? 이걸 공동이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공동 그러면 등기소 갔더니 아버지가 와 계시고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 자, 이거를 뭐라 하냐? 상속등기라 그래. 자, 뭐라고요? 상속등기. 요게 시험에 나온다고. 상속등기는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 그렇죠? 근데 요즘은 상속등기, 단독신청 너무 쉽잖아요. 근데 요즘은 상속이란 말을 안 쓰려고 법인합병이라 그래. 법인합병. 법인합병. 법인합병이요. 아버지 법인, 아들 법인. 그죠? 아버지 법인이 아들 법인에 들어가 버려. 그럼 아버지 법인 소유 부동산이 어떻게 돼? 아들 법인한테 귀속돼 버리잖아요. 그럼 그 아들 법인이 단독 신청으로 이전 등기 해버리는 거야. 그 뭐랑 똑같아요? 상속이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상속은 단독 신청이다. 이걸 내기 싫으니까 법인 합병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돼버린다고. 너무 많이 갔네. 네, 어쨌든 지금은 요거 얘기해서 요거. 그래서 2번 A-를 먼저 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 처분하는 얘기는 시험에 잘 내지 않습니다. 자, 요게 단독이라는 걸 자꾸 낸다고.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거 비교하려고 한 거야. 이제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저거를. 이 양반이요. 이제 돌아가시면 상속되잖아요. 안 돌아가셔. 죽을 듯 말 듯 살아있어. 그럼 얘는 뭐예요? 상속을 받을락 말락 그러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양반이요. 자, 돌아가시는커녕 이거 팔아버렸어.
그럼 등기 원인이 나와버렸어. 등기 원인이 뭐예요? 매매가 돼버린 거지. 그럼 소유권 넘어가 안 넘어가? 이걸로는 안 넘어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넘어가잖아. 등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돌아가셨어 이제. 상황 판단 됐어요? 매매는 했고 돈도 받았어. 근데 등기는 안 넘어갔는데 돌아가신 거야. 그럼 얘는 소유자 됐어 안 됐어? 등기부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요. 그럼 소유권 주장할 수가 없지. 얘는 소유자 아니야. 그럼 소유자는 누구예요? 여기지. 상속이 됐어 안 됐어? 됐지. 상속은 언제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순간이야. 상속이 독특한 게 재산만 상속이 아니라 빚도 상속이에요. 포괄 승계야. 재산도 상속, 빚도 상속이니까 이 사람이 넘겨줄 의무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승계된다고. 그럼 이 사람 뭐가 돼? 등기 의무자가 돼. 그럼 이 사람 등기 권리자가 돼. 그럼 권리자 둘이 만났으니까 공동신청이에요. 공동신청. 이 공동신청으로 자 상속 등기하고 가져가요? 한 번에 가져가요? 상속 등기하고 가져가? 한 번에 가져가? 이건 한 번에 갑니다. 이건 생략이 아니야. 이거는 돌아가시 전에 매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번 B가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 합법이야. 됐죠? 이게 문제가 절차적인 문제가 생겨요. 절차적인 문제가 이 친구가 등기소에 가야 되겠잖아요. 누구한테 연락해? 설마 돌아가신 분한테 연락할 수는 없잖아요. 상속인한테 연락하겠죠? 네가 대신 의무자가 가자 그러겠지. 그럼 둘이 공동신청으로 신청서를 쓸 때 의무자를 누굴 써? 의무자를 상속인을 써. 등기부에 써 있어 안 써 있어? 안 써 있어. 등기부에 없는 사람이 의무자가 된다니까? 그럼 등기관 입장에서 보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된다니까? 누구세요? 등기부에 써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의무자로 팔러오면 해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걸릴까봐 등기법에다가 등기부상 그 명의인하고 신청서에 나와 있는 의무자하고 다른 사람이면 각하해라. 라고 자 등기법 29조 7호에 써놨어요. 7호에. 11개 각하사 중에 7번째 각하사가 이거야. 등기부에 써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의무자로 오면 각하시켜라. 그리고 그 뒤에다가 아들은 봐줘라. 설마 아들은 봐줘라 써있진 않겠지. 뭐라고 써있냐면 포괄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써있어. 누가? 포괄승계인. 누구예요? 상속인. 얘가 오면 얘 상속인이라는 게 입증이 됐겠지. 우리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고 내가 승계 받은 사람이니까 대신 왔다. 라고 증명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해줘 안 해줘? 해줘라. 거기 예외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친구랑 같이 해서 어떻게 해? 공동 신청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등기를 누가 대신했다? 예? 얘가 대신한 거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야 돼. 상속 등기랑은 다른 거 아시겠죠? 상속 등기는 바로 A-만 가는 거고 이는 얘한테 상대방이 직접 가는 거잖아요. 누가 대신했다? 상속인. 5글자로 포괄승계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 자, 짧게 갈게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얘기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인을 5글자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공동이다, 단독이다? 공동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자, 요 스토리가 중요해요. 요 스토리. 요 스토리를 응용해서 내지 않습니다. 요대로만 지문을 써도 길어. 요거만 지문 써도 길어. 그죠? 네, 요거를 자, 우리 책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이 뭔 소리예요? 매매를 한 후에. 매매한 후에. 원인이 매매야. 그죠? 그리고 자, 권리자든 의무자든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 승계가 있대. 이게 뭔 소리예요? 죽은 거야. 계약 써놓고 죽었다. 이 소리. 죽인 건 아니고 죽은 것이. 자, 그러면 누가 대신한다?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원래 신청하러 온 사람하고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각하다. 원래는 각하예요. 각하. 다만 그게 포괄승계인이면 제외한다. 아들이 대신했으면 그건 해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각하사의 예외란 말이지. 됐죠? 자, 그러면 그게 요겁니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예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여기 보세요. 상속 등기는 자, 상속 등기는 어떻게? 단독 신청. 쉽죠? 상속 단독. 위아래. 그죠? 이건 상대방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하고 어떻게 해야 돼? 공동 신청.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차이 아시겠죠? 네. 상속 등기는 아버지 아들 간의 문제고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아버지의 상대방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대신 처리할 수 있다는 문제죠. 이런 규정이 없으면 바로 각하당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 그래서 특별히 요거는 그냥 해드려라라고 특별 비전 준 거예요. 요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신청 등기 중에 되게 특이한 신청인 거예요. 본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들이 대신 처리할 수 있다라는 특별 규정을 뒀기 때문에 이런 지문이 시험에 이거는 사실 중간에 과정을 바꾸지 못해요. 힌트를 드리면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있다 없다? 있다. 답이야 그냥. 저게 없다로 되면 틀린 지문이야. 중간에 다른 건 못 건듭니다. 잘못 건드렸다가 논리가 엄청 복잡해져요. 그리고 출제 오류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원인이 발생하고 뭐 사망했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면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찾으면 끝나. 자, 이렇게까지 해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그죠? 근데 시험에 내면 생각이 날까 안 날까? 안 나지.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연습해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까지 넘어가야 돼. 이런 문제 다음에 있다 없다였는데, 있다로 됐네? 맞아. 없다로 됐네? X. 이렇게 찾는 연습이 스스로 돼야 됩니다. 그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막 사례를 막 풀어가면서 문제 내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원인이 발생했고 상속이 됐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찾는 거야. 이게 상속 이내 등기예요. 상속 등기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상속 등기. 그죠? 근데 상속 이내 등기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좀 이제 진도 나가면 이제 추가로 이제 유증도 또 따로 추가로 해드릴 건데 유증은 또 되게 재밌어요. 이건 재밌는데 지금은 아니고 자 다음번에 또 해봅시다. 자 오늘은 신청 등기 중에 자 상속 이내에 한 등기 신청까지 봤고요. 예, 다음 주에는 이제 대의서부터 서명까지도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